9시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하태민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했는데요. 오늘 이제 일단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모양이에요. 어제 빠지기도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도 또 5인방들, 5총사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락 종목 수리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출발은요, 코스닥시장 오늘 역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자, 우리 한국신사님, 에코도 2차 저지대 다른 분야 원래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산도 좋고요, 우리 엔터도 좋고,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에서 산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갖춰진 나라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해주면서 중국이 아주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 보조금을 통해서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니까 중국의 저 무자비한 보조금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과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CD 산업 같은 게 금방 중국에 넘어가 버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저거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사실은 빠졌을 겁니다. 저 보조금을 저렇게 때려 붓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굉장히 기운이 좋은, 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노믹 트리 강세가 돋보이는군요. 지노믹 트리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지노믹 트리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좀 내용이 좋은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물리더라도 견딜만 하다. 네. 항상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산업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옆에 걸 까면서 내게 좋다는 이런 풍토가 자꾸 만들어지려고 해서 그게 좀 속상한데요. 이 집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선물 옵션 시장은 안 그렇죠. 누군가가 반드시 잃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주식시장은 옆집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네, 벤님 참. 자, 중앙 DNA 벤님 질문하셨는데요. 그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주식사랑방 2방 네, 입장 번호가요. 36908입니다. 이건 자주 바꿉니다. 광고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태민의 주식사랑 2기방 775분 있는 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여기 필요한 정보들 오늘도 카카오 실적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항상 본질에 충실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EDL이 새만금 착공 어제 장 끝나고 이게 나와가지고요. 저녁에 좀 아쉽네요. 그래서 EDL 보겠습니다. EDL이 뭐냐? 엔캠과 중앙 DNM으로 EDL이 지금은 5대5예요. 지분율이. 근데 엔캠은 그동안 수차례 IR을 제가 가봤는데 EDL은 중앙 DNM이 주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DNM이 최대 주주로서 EDL의 전해 리튬염 사업을 담당한다. 정확하게는 6브라이산 리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다 하는 거고요. 109에 총 6천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선 2026년 말까지 5만 톤인데 우선은 2만 톤 한다고 나와 있죠. 총 2026년 5만 톤이면요. 이것도 5만 톤이면 거의 세계 최대 수준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그래서 1차로 2만 톤을 해서 요거 2024년 완공, 내년 말쯤 완공 되겠죠. 2만 톤이면요. 구성이 지금 한 8,600톤 정도를 알고 국내외 다 합쳐서 이건 정설 계획 포함입니다. 후성이 지금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하죠. 근데 2만 톤이면 네,
EDL 중앙 DNM 시총이 지금 한 2,100억 정도 하죠. 그럼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거는 이 2만 톤은 다 엔캠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전해 액 사업은 반드시 리튬 염 사업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의 틴치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중국의 틴치가 전해액 리튬염을 내재화한 전해액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30%에서 38%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그만큼 이렇게 내재화하면 전해액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캠과 중앙 DNM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엔캠도 굉장히 큰 호재고 중앙 DNM도 호재인데 아직은 시장이 여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내용을 알면 여러분 그럼 판단해 쓰시죠. 내가 중앙 DNM 지금 물려있다. 그러면 뭐 보유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까지 이런 내용을 가진 성장주를 가지고 손해보고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비중이 좀 적다 하시면요, 네, 물타기 하셔야죠.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양측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데요. 자, 중앙 DNM이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속불이 터집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막 오르지도 않은데 에코프로 빠질 때 같이 빠지면 더 속불이 터지는데, 또 뒤집어 보면요, 이런 내용의 기업이 이 가격이면 내가 물린 거는 속상한데 손해보고는 안 나오리라, 그냥 은행 예금 들었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 한 10% 된다. 아 그래? 이제 타이밍 봐서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다시 한 10%더 사가 물타기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플러스도 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본질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리적 대응이 가능하다. 자, 어제 그 착공이인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 의미를 잘 제대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뉴스가 나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300개.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한 10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우리 시장의 쏠림 현상이다. 빨리 우리 투자자들이 이성을 좀 찾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계속 충동질 하는 사람들이 지속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에요. 포스코퓨전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얘기가 모건 스탠리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저 택도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식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항상 주식은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견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팔고 다시 보면 되는 거고요. 주식이 내가 꼭 주식과 결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유연함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좀 항상 합리적이려고 애쓰고 이런 좀 정보를 들으려고 애쓰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팔면 되죠. 팔렸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빠지면 또 내가 싸다 싶으면 사면 되는 거고, 주식은 그렇습니다. 항상 카멜레온이 되려고 애를 써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어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이 1,300개네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 이런 것보다 국내의 어수선함이 더 큰 변수가 되고 그렇다. 자, 오늘도 보면 오늘도 초전도체에 대해서 다 몰려가 있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초전도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그 초전도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여기 관여하는 분들은요. 나만 지금 나만 상투 안 잡으면 돼.
나는 먹고 나오면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투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다가 또 난리가 나겠죠. 또 우리나라도 초전도체도 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 우리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정말 초전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회사들 또 임직원이 주식 팔아버리겠죠. 왜냐면 그 회사 내용을 이 회사 임직원들이 잘 아니까 뭐 이런 경우는 많았잖아요. 옛날에 막 구제역 이런 거 할 때도 막 관련 뭐 어? 그 동물의약품 만드는 회사들이 임직원이 팔아버려 가지고 투자자들이 막 그 물량 안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뭐 이런 거는 뭐 주식시장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지금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반도체 쪽도 약합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뭐 반도체 팔아서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IT들도 오늘 네, 이수페타 시스가 많이 빠져. 아모텍 이런 것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 초전도체 뭐 숟가락 하나 얹었다 이래가지고 파워로직스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또 벼락같이 떨어지겠죠.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게임 오늘요. 넥슨 게임즈가 오늘 11시부터 중국의 블루 아카이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넥슨 게임즈는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지금 중국의 다운로드는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엔터도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뭐 하락 종목이 1300개인데 뭐 무해하겠습니까? 다 그랬죠. 이번에 카카오페이는 또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의료기기들도 오늘 좀 빠지네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죠.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좀 보톡스 내지는 필러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가 나고 있네요. 조선은 혼조권이고요. 방산도 혼조권입니다.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약세네. LNF 반환 플러스고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어쨌거나 오늘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오늘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날입니다. 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종목은 마침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는 변압기 그런 관련해서입니다. 다음에 하락 추세, 건설도 하락 추세고요. 오늘은 화장품도 약하고요. LS그룹, LS 이쪽도 또 뭐 초전도체 뭐 이쪽으로 네. 숟가락이 하나 반 개 정도 얹혔는지 그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바이오도 강세, 오스코텍, 유한양행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바이오는 8월에 제가 바이오 제약에 관심을 좀 많이 두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오늘 삼성증권에서 바이오 ETF가 상장하고 8월 중순에 아마 타임폴리오 말씀드렸죠. 타임폴리오는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에 돈을 넣는 투자자들이 더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남을 함부로 얘기를 하는지. 어쨌거나 타임폴리오에서도 바이오 ETF가 이달 중순에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자산운용에서도 바이오 ETF 8월에 상장되는 것에 대해서 8월 바이오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항상 요 종목들 중심으로만 뭐 유한양행 그렇다 치고 보십시오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ETF가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 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은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당연히 넣는 종목들이니까 바이오들은 8월에는 바이오들이 좀
그동안 수년 동안 한참 시장에서 좀 소외됐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레고캠바이어 저기 업데이트해서 리포트 하나 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달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토퍼 플러스 정도.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10시부터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굉장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적어놓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지금 800억대 순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외환시장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환율이 올라갈 환경이라서 오늘은 환율이 보합 정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의 환율 외환시장 환경으로 봐서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크게 사기는 힘들 겁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팔지는 않겠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장 내부죠. 그래 지금 코스피는요 0.48% 사실 0.48%면 그냥 무난한 흐름인데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상승 종목 170개, 하락 종목이 거의 700개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이 흐름으로 봐서는 뭐 지금 한 1.5에서 한 2% 빠졌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짜증 많이 나실 건데요. 자, 하여튼 이런 흐름을 계속 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제를 해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좀 적당히 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하락 종목수가 봐서는 한 지금 코스피는 한 1.5에서 2%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1.2% 하락하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은 196대, 하락 종목이 1335 일방적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보유 종목은 지금 대부분이 빠지고 있을 거다. 열의 9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1.2% 하락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3% 정도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장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않지 이제 변동성은 클 것 같아. 특히 이 등락 종목 수는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관점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의 등락 종목 수가 지금 현재는 205대 1323인데요. 요거는 변화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과연 변할지 안 할지가 지금 시장의 관심 종목이다. 네, 매너브리님. 저는 8월에는 이제 어떤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자료들 보셨죠? 뉴스 나오는 것도 보셨기 때문에 저는 막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 다른 종목도 대체로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성일 하이텍 내 주식만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도 다 이 모양입니다. 이제 내 주식만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소수가 있지만요. 대부분 여러분 보실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다 견제점 근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들이 나타나는 게 말씀드렸듯이 그 내노란불식으로 몇 개 종목만 좋고 나머지는 뭐 파세요. 막 이런 분위기를 호도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발 좀 이제 좀 안 그러고 합리적으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다시 좀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빨리 단절이 돼서 시장이 특정 종목에 이렇게 막 널뛰지 않고 합리적인 흐름들이 전개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하시면 그래서 주식 투자가요. 주식 투자가 뭐 주식을 사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늘 경험하셨듯이 사면 올라가자고 사지만 사면 사자마자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는 참 드물죠. 보통 횡보를 미적거리든지 아니면 사서 물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미적거릴 때나 어디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주식은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요 항상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질에 집중, 기업 내용을 계속 집중하시면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1라운드는 내가 지금 물렸지만 2라운드에서는 전화위복을 할 수 있다. 항상 최선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 이런 변동성은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뭐 어쨌거나 뭐 예를 들면 중앙디에는 아까 새만금 착공식, 그다음에 후성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엔캠과 중앙 DNM의 IRA 대 성장성 이런 거 다 본질적이고 합리적인 걸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근데 주식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질은 좋은데 주가는 하락하면 이 변동성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은 게 회사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 주가가 빠지면 그건 답이 없죠. 그건 뭐 손절매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데 주가가 떨어져.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죠. 이런 게 기회죠. 주식이. 그래서 물려있을 때 속은 지금 상하시지만 더 물량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는 손해보고 나올 주식이 아니야 하시고요. 만약에 좀 비중이 작다 하시면 물타기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공부하는 목적이 잘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랑 공부하는 목적은 먹자고 하는 건 둘째입니다. 잘 지키는 거. 잘 지키려면 안 깨지든지 덜 깨져야 되는데요. 잘 지키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1년에 뭐 한 서너 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깨지고 잘 지키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주식이 우리 또 소부장 올라갈 때 후공정 갈 때 후공정으로 먹고 또 에코프로 갈 때 에코프로로 먹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우리 경험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뒤집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도 최선의 길이 있다. 자, 10시가 다가오니까 에코프로가 다시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오늘은 변동성이 계속 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등락 종목 수 동향에 그래서 이러다가 또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났으면서 분위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본질에 충실하시면서 항상 최선의 길을 생각하시면 결과가 좋으실 겁니다. 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스코텍도 그동안 들고 지루하신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하면 이 종목은 뭐 호재만 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앞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오스코텍도 여러 차례 제 방송에 이런 내용입니다. 갈수록 돋보일 겁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신 분은 그냥 참고 보유를 하셨을 건데 그 인고의 세월 이후에 또 이런 흐름이 금방 나타나죠.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인고 또 필요합니다. 기업 내용이 좋다고 금방금방 주가 오를 것 같으면 다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너그린이 공부 항상
본질에 충실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변동성을 기회로 잘 활용하신다면요. 우리 매너구리님 같은 분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하다 보면 슬럼프도 오는 거죠. 매번 잘 되면 뭐 주식으로 우리가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급 한번 10분 지났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분 전에하고 좀 변화가 많은데요. 우선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순매도가요. 아까보다 줄었네요. 243억 줄었습니다. 코스피, 아까는 10분 전에 0.48%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은 0.04%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등락 종목 수는 상승 종목이 305개, 하락 종목이 539인데 10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135개, 많이 늘었습니다. 하락 종목은요 160개 줄었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좀 늘었다. 지수 변화에 비해서 좀 상승 종목이 늘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하는 흐름으로 오후장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아까에 비해서 94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닥도 아까는 1.2% 하락했다가 많이 줄었네. 지금은 0.07% 거의 보합까지 왔습니다. 등락 종목 수는 400대 1089인데요. 상승 종목 수가 204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46종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감 지수는 지금도 아직은 뭐 한 1.5%에서 한 2%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좀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기는 불과 10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오늘은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은요, 이제 계속 말씀드린 시장이 빨리 이 오총사들과 좀 차별화되는, 니들은 니들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흐름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어제 같은 날이죠. 이들 빠질 때 같이 우르르 다 빠지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맞습니다. 오늘도 스마일이 맞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2차 전지는요, 특정 종목만 잘 되고 나머지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부품도 이번에 다 이쪽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 좋은 종목으로 다 나왔잖아요. 다 자동차 부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가 잘 되면 이 부품들을 결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잘 팔리면 다 좋아지죠.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그게 잘 안 맞죠. 물론 회사 따라 차별화는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 종목 몇 종목만 좋고 나머지는 별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자, 2차 전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강세고요. LNF 쪽 강세고요. 나노신소재고 쪽 보게 들었네요. 그 외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흐름입니다. 소부장 어떤가요? 하태민 경제TV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